그러면 이번에는 이 법률 문제 예. 한두 가지 짤막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그 예. 대학 입시 자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뭐 정경심 씨는 4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중형을 받았고 그 딸 조미 씨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됐죠. 부산대 의전원.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서 이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들 예. 또 조모 씨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을 예. 지나갈 당시에 입시 원서죠. 예, 예. 지원서를 이렇게 뒤늦게 수정한 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허위 스펙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고요. 허위 스펙도 그렇죠. 최강욱. 예. 그 법무법인에서 청맥 인터넷 법률 다원. 예. 사무소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만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지금 조국 아들까지도 입학 취소 가능하죠. 입학 취소 대학원이 예. 지금 뭐 어디 석사는 땄을 텐데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조국 장관 재판 같아요, 그죠? 예. 조국 장관 아직 1심 재판이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그 연세대 직원이 나왔었죠. 이 입시 관계 직원. 그렇겠죠. 입시 관계 A 씨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안 밝혔는데 그 증언을 했는데 이 아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그 입학 지원 서류가 통상의 경우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고 나서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대요. 예. 그런데 조국 장관의 그 아들 그 입시 서류에는 예. 그걸 갖다 수정을 했답니다. 어. 그러니까 빈칸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오려 붙이고 떼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대요. 근데 우리도 뭐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입시 원서를 뒤늦게 고치나요? 그게 난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추가로 내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학원까지 다 뭐 대학원도 몇 개를 다녀봤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게 이렇게 수정해 버리니까 차라리 추가 서류로 예. 전체 서류를 냈으면은 예. 이게 괜찮은데 그 특정 부분만 오려가지고 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A 씨의 증언이 뭘 추정케 하느냐. 예. 이 전체 문서를 보여주면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다. 전체 문서를 보여주면은 이 조모 군에게, 지금 뭐 조모 씨겠네요. 예. 조모 씨에게 이 입시 전형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만한 뭐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A 씨 증언대로 그냥 전체를 일괄적으로 내면 되는데 예. 왜 필요한 부분만 오려가지고 그 빈칸에 그 풀칠해가지고 붙였을까? 예. 그 부분에서 이 A씨 증언이 지금 암시하는 바가, 물론 제가 이 증언을 다 듣지를 안 해가지고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오늘 언론 보도에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서를 못 낼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문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강욱 의원의 청맥에서의 가짜 인턴 문서까지 뭐 있다고 지금 최강욱 의원도 그걸로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강욱 의원의 그 인턴 확인 문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자기들이 문제가 외관상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턴을 했다는 짤막한 부분, 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하겠죠. 그렇죠. 오려 붙인 거다. 이 때문에 이 A 씨의 증언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증언 같아도 제가 볼 때는 큰 걸 암시하는 증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력란을 또 이렇게 오려 붙인 부분도 예. 있고 허위 스펙 낸 것도 있고 또 이메일도 있고 서로 조 장관하고 예. 정 교수가 메일로 문자인지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보면은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에 또 붙이고 문구점에 왔다 갔다. 예. 문구점에 간 거는 복사하거나 집에는 복사기가 별로 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까지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이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는
정경심 교수는 이미 이제 실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재판하고 있는데 공모가 되잖아, 이게. 공모의 증거가. 그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계속 오늘도 뭐 그 윤석열 총장이 뭐 자기 고발 사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자기 사건이 더 큰 문제다. 남 비난할 때입니다. 지금 자기 발에 코가 석자에다가 그러니까요. 다 보더라도 그 허위 뭐 서류 낸 게 지난번 곽상도 의원이 24건인가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둘이 부부가 공모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요. 짓을 해놓고 그런 말을 해야지. 자기는 어떤 이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짓을 해놓고 뭐 국기문란이었더니 지금 윤석열 비난할 때는 아니고 본인은 자기는 죄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주해가지고 고발당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아들까지도 와,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가능성이 그때는 높아졌어요. 대학원 입학이면 보통 나이가 23살, 4살 때 아닙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 했다면은 뭐 검찰에서 이제 뭐 부자는 기소 안 한다는 게 있지만 그 기소될 수도 있죠,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럴 수 알았다면. 있겠죠. 예, 참 이런 게 패가 망신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 장관하면 하려다가 그냥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다 망쳐버렸죠. 망치고 또 과욕을 부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그런 능력에 맞게 갔으면 아무 문제가 그럼요. 없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대학원 같은 것은 뭐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원래 그 인원이 잘 안 차요. 그러니까요. 대학원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갖고 서로 막 대학원 오라고 막 그러는데 뭔 이렇게 엉터리 짓을 거짓 행위를 조국 하냐. 장관 아들이 학부를 어디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혹시 뭐 그래서 이제 학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연세대를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그래갖고 그 전에도 그 정경심 씨가 서울대 뭐 자기 아는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좀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고려대하고 연세대 내 아는 교수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고려대도 합격하고 대학원에 연세대도 합격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딸도 의사 꼭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도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뒤를 이어서 교수 되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부정과 모정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비뚤어진 부정과 모정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그 연정 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좌장이 문정인 여기안보 특보 아니에요. 그럼 아주 가깝겠네요. 무슨 대학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여기저기다가 민원을 하고 청탁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상상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떻게 그런 걸 상상을 옛날에 해요? 그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뭐 드라마도 있었다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치동 강남 일대의 어떤 그 욕심 많은 학부모들이 어떤 식의 행위를 하는지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식들이 다 망치고 자살하고 막 그런 사건까지 벌어져요. 예. 결과적으로. 여기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부모 욕심에.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지만 그렇죠. 자녀들을 완전히 자기 그냥 능력에 맞고 자기 공부하고 싶어 하면 그 자연스럽게 진학을 하고 했으면 좋을 건데 부모 욕심으로 한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또 하나 최근에 이 재판 사상 아주 초유일이 발생을 했는데 민유숙 대법관이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거부를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 재판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퇴장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대법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을 거부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너무 초유의 사태라서 예.
그리고 이게 또 뭐 특별한 이유도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법리 검토가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대법원 나가면서. 업무가 과중하다. 소송 법리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재판을 중단을 하더라도 다음 언제 뭐 예. 기일을 날짜도 안 잡았어요. 정했죠. 예. 뭐 이제 안 정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추후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는 그럴 있겠죠. 수는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작년 5월에 예. 총선 끝나고 그 고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그게 1년 6개월인가요? 1년 그렇죠. 그렇게 5월이면 됐네. 1년 4개월. 예. 예. 동안 재판을 안 열었어요. 예. 계속 뭐 검토한다 이러면서 안 열다가 오늘인가요? 오늘 기일을 열었나요? 아니 6일 날이죠. 6일 날 기일을 열었어요. 예. 열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뭐 앞으로 더 검토가 요하고 아까 과중하고 그러니까 그 고소를 했던 원고 측에서 그럼 왜 열었냐고 오늘 기일을. 네.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한 거예요. 이 민윤숙 대법관이. 민윤숙 대법관도 사실 저하고 뭐 개인 뭐 연수원은 후배입니다만은 잘 알고 이러는데 사람 참 얌전하고 예. 문병호 전 의원 있죠. 예, 문병호 의원이 그 사모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참 천상 여자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아주 몸도 약하고 가녀린 그 어떤 참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여성 대법관인데 재판 연구관을 같이 하셨죠. 예, 같이 했죠. 그때도 참 힘들어 한 것 같았어요. 예. 몸이 워낙 약하시고 하니까. 예. 그랬는데 그건 떠나서 이번에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그것도 대법원에서 이게 아마 선거 소송은 단심일 겁니다. 야, 예, 대법원에 바로 재판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혁명당 예,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거기서 국민혁명당이 원고가 됐죠. 예,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예, 제기가 한 건데 그 모든 걸 떠나서 대법관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본래 변론을 여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1, 2심에서 판결해 오면 이제 검토해 가지고 맞다 틀리다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 선거 소송 이런 거는 권한 정의 소송. 예. 왜 시군국끼리 서로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땅이 댐이 우리 관할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몇 개는 대법원이 단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단심으로. 대법원이 그게 1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나 이거 재판 잘 못하겠다. 그 기일도 안 정해주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소송은 6개월 만에 끝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 그 1년에 끝나는 거죠. 예. 1심 6개월, 180일 내 재판을 완료하도록 끝나도 되는데 그거는 안 지킨 것, 뭐 말할 것도 없고 겨우 1년 몇 개월 만에 변론을 열어놓고 이거는 그 사안이 되는지 모르겠다. 재판할 사안이. 그러니까 민윤숙 대법관도 아주 골치 아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의 연장선상에 예,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국민혁명당 측에서 소송을 낸 것은 이제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인데 호남 같은데 엄연히 자기 당원들이 있는데 한 표도 안 나와. 10여 개 지역구에서 단 한 표도 안 나왔고 그리고 본인들이 찍었다 간다 투표를 했다. 근데 왜 하나도 안 나오냐? 그래서 그러면은 잘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부정이 있는 거 이것도 아니냐? 하나도 얻지를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뭐 비율에 그러니까, 따라서 못 얻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혁명당입니까? 예. 국가혁명당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당원이 몇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표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근데 한 표도 없다는 거. 이거는 그러면 조작 아니냐? 이 취지로 아마 선거 소송을 그렇죠. 전산 했는데. 조작이다. 그걸 선관위에서 아니라는 걸 이제 입증하다 보면은 당신들이 선거 부정을 했다는 것이 그게 명백히 이제 밝혀졌다는 드러나죠. 게 이제 예. 국민혁명당의 이야기인데 이거 정말 민주숙 그래서 대법관 입장에서도 참 골치 아픈 얘기죠. 그 곤혹스러운 사건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라도 나와야지 이게 그러면 딴 사람 지지를 안 했구나. 그 당만 지지했구나. 이러는데 그게 원고 주장 소장 준비 서면에서 예. 그 부분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민윤숙 대법관이 읽어보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거든.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당원들은 최소한 찍었을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찍었다고 그러니까요. 왜 안 나오냐 이거요. 그런데 민윤숙 대법관이 이걸 갖다가 그 심리를 해가지고 그게 밝혀졌을 때 그러면은 비례대표 몇 명 당선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선거 투표 과정, 개표 과정에서 표가 유실되거나 누락시킨 거 아니냐. 어떤 특정 그러니까. 목적을
그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게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그 있다. 다른 선거구까지 전부 다 일파만파로 지금 조재현 대법관하고 몇 사람이 했잖아요. 예. 경표했는데 뭐 문제 없다고 덮어버렸는데 뭐 몇 군데서 그렇게 몇백 표씩 이렇게 뒤바뀐 경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 명백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 못 오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지금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관이면 우리가 법관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예. 진실을 향한 용기입니다. 거짓에 저항하는 용기. 근데 대법관이라면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예. 그 좀 너무 좀 무책임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아니면은 실력이 좀 없던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법관이 됐는데 실력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도대체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못하겠다. 밑에 연구관들이 저기 있지만 고 교수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 실력이 없다 하기는 조금 심한 것 같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워낙 친여적이다 보니까 이거 사안은 명백한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하기도 수도 못하고. 없단 말이에요. 저는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에서 저는 앞으로 한 20년 30년에 제일 잘못한 거는 이재명 그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입 다물고 상대방이 막 당신 거짓말 아니야 물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렇게 민주숙 대법관이 재판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니까 뭐 기피 신청을 내는 것까지는 뭐 할 수 할 있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 공수처에다가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공수처에다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슨 고소가 됩니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대법관은 재판을 할 직무가 있는데 예. 그런데 뭐 고소는 했지만 처벌은 받기가 힘들 겁니다. 좀 전에 민윤숙 대법관이 그랬잖아요. 사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추정한 거다. 추정을 갖다가 아마 재판 기일을 안 잡은 걸로 그렇게 했는데 좀 부적절하죠. 죄가 된다기보다도 국민혁명당에서는 변호사가 10명이 붙었던데. 예. 아니 고소는 지금 그 윤석열 총장 그것도 지금 뭐 이야기하는 마당에 직권 남용이라고 이거는 충분히 고소를 할 만하죠. 그러니까요. 고소는 하는데 제가 말씀은 그 대법관이 변명은 할 수 있는 문제거든 또. 그래서 처벌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게 부적절하죠. 처음 있는 일이죠. 1심에서도 잘 없는 일입니다. 예. 1심에서도 그렇죠. 일반 법원에서도 그렇죠. 판사가 나 재판 안 해 하고 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우리가 거부해 본 경우는 없잖아요. 기일을 추정이라 그러는데 추후 지정을 줄여서 추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신체 감정 의사 병원에 맡기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오고 나서 기일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유를 이야기해 줘요. 이거는 이런 사유 때문에 기일을 다 정하진 않고 그것만 오면 즉시 지정하겠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민주숙 대법관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바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네요. 예, 참 살다 보니까 별 우스운 일도 다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나라가 경험하지 사법부까지도 못한 일들이 사법부에서까지도 벌어지네요. 예. 네. 오늘 또 여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전국의 현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입장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